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처럼 전문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좀 이 자리에 서기가 되게 떨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강사님들이 저희 센터 오셔가지고 강의하시는 강의 준비하시면서 느끼는 과정, 이 단상에 서기 전에 그 느낌을 약간 되게 제가 체험을 하게 돼서 오시면 되게 잘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제가 좀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오기 전에도 저희 남편이 잘하라고 전화가 왔는데 너무 떨린다라고 얘기하니까 나한테 하는 것처럼 해라. 목소리 크게 하고 싶은 말 속에 담지 말고 다 하고 온나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빵 터졌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한테는 되게 긴 시간이 될 것 같지만 빨리 진행해서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직업은 사회복지사고 지역 자활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소속된 기관은 부산 해운대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자활센터 참여자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부산 지역에 18개의 지역 자활센터가 있고 전국에는 더 많죠. 200여 개가 넘는데 그 자활센터를 모두 다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역마다 특성이 있으시고 그 지역의 대상자분들의 특성들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염두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자활센터 참여자분들에 대한 이해이고요. 자활센터 교육의 이해, 그리고 자활센터 교육, 그리고 교육 대상자들의 특징과 이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앞에 아마 부산 지역 자활센터 협회 사무국장님께서 저 앞타임에 강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공부 좀 되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어떤 단어를 쳤습니다. 인터넷에 어떤 단어를 치니까 이 문장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떴는데 사회에서 정규직이 되기는 힘들지만, 그리고 제가 점점점을 찍어놨죠. 정규직만 되기 힘든 건 아니죠. 비정규직이 되기도 힘들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힘든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는 아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지육신 멀쩡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근로능력 평가라는 단계에 거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근로를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시는 건강 상태이시다라고 판정이 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우리가 보통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급자분들만이 자활센터를 찾으시는 건 아닙니다. 보통 조건부 수급자, 일반 수급자, 자활 특례,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들이 국가에서 보호받으며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자활급여를 받는 일, 이것이 어떤 단어를 표현을 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앞에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손을 들어서 좀 해주세요. 자활?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4글자입니다. 4글자예요. 자활이 들어갑니다. 자활근로. 맞습니다. 제가 좀 강사님들 흉내 내보려고 조건을 준비했거든요. 네. 정답은 네, 자활근로 정답입니다. 제가 한 분 드리면 또 아실 것 같아서 네, 아시죠? 자활근로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에 치니까 사전적 의미로 방금 그 문장이 떴어요. 근데 제가 점점점 하면서 부연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단어로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추가적인 부분 설명 제가 한 3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렸고, 제 설명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을 뭐 보통 저희는 이제 회사의 직원들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일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할까요? 네. 저 손은 세 글자로 줄여주세요. 네. 아, 맞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거 전국적으로 좀 자활 근로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근로자 직원분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 지침에 보시면 참여자라고 용어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분들이 소속해 있는 집단을 뭐라고 칭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손을 크게 높이 들어줘서 글자 알려드려야 될까요? 너무 시읒, 이응, 디귿. 아, 네. 맞습니다. 사업단. 네. 나 어떻게 하지? 아, 제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겨버렸는데, 네. 또 이 사업단을 관리하는 저와 같은 이제 사회복지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자격을 가지고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보통 실무자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활센터에 강의를 하시게 되면 이 자활근로, 참여자, 사업단, 실무자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어떤 칭하는 대상자분들 할 때 이 용어를 쓰시면 조금 더 가깝게 본인들이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칭한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고 강의를 하시면 저 강사님 좀 자활에 대해서 아시는데 요게 있을 수 있죠. 참여자분들이 센터에 오셨을 때 본인들을 참여자라고 칭할 때 좀 생소해 하세요. 그래도 그 참여하는 기간 동안은 이 용어가 되게 익숙하시죠. 사업단이란 것도 이제 익숙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이 강의를 하실 때 이런 용어를 사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한 장 더 있는데 나중에 한번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자활센터 참여자분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요. 보시면은 세 가지 그림을 좀 띄워봤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저렇게 약간 의기소침해 있고 약간 정신이 어딘가 뭔가 반쯤 나가 있는 듯한 그런 시선과 눈빛을 가지고 막 투덜거리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긴 어디? 난 누구지? 그리고 가라사에 여기 오긴 왔는데 이곳은 뭐 하는 곳이지? 라는 그런 것들을 온몸으로 풍기는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을 보시면 쳇바퀴 좋아. 자활 베테랑입니다. 신규 입사한 웬만한 실무자들보다 자활의 행태, 흐름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한 번 도시고 또 도시고 또 도시고 나가실 때 1년 뒤에 선생님 저 어느 사업단에 가도 되죠? 넣어주실 거죠? 하시고 종결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자활 베테랑인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할 수 있어. 아자 내 인생 마지막 기회. 네, 이렇게 본인의 의지를 다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분들이 근로를 조건으로 한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오시는 케이스, 그리고 제도권 안에서 안주하고 계시는 경우, 그리고 자활 참여를 통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엄청 이제 이번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나에게 찾아온 기회다, 이렇게 의지를 다지시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셨다가 이렇게 의지를 다지시기도 하고요. 자립해 나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안주하시고 여기에 머무시는 케이스 분들도 있으십니다. 제가 더 다양한 케이스 유형의 참여자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강의하시러 오시면 같은 강의장에 있지만 각기 다른 분위기를 좀 풍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설명하다 보면 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나 진짜 이렇게 하시는 표정의 분들도 있고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하신 거죠. 그냥 무슨 말만 하면 그런 거 뭔 쓸모가 있습니까? 이렇게 방귀로 좀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뭔가 케어를 필요로 할 것 같은 구석에서 이렇게
힘이 없이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열정적으로 막 그래서요 강사님 뭐 어떤 걸 더 하면 제가 뭐 할 수 있나요? 의욕적으로 강사님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활센터에서 사실 이 외부로 강사님들 요청을 드려서 강의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의 목적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참여자분들을 교육을 하는 목적이 참여자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부분. 너무나 이제 기본 베이스죠. 그 이유고 저희는 워낙 이 분야에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이분들의 역량을 또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사실은 자활센터를 찾아오시게 된 배경 자체가 본인들이 이제 뭔가 해결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전문 강사님이 오셔서 그런 어려움들을 속 시원하게 이렇게 긁어주시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보 전달,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이 전문가분들이 제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빠질 수 없이 중요한 게 지역 자활센터 성과평가의 지표의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자분들도 이제 저 같은 실무자도 교육을 좀 많이 외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실무자분들 왜 교육을 할까 보시면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참여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지역 자활센터가 다양한 지금 규모가 조금 더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도 직원이 제가 입사했을 때 한 7, 8명이었는데 지금 거의 27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에서도 세대가 되게 많이 나뉘어지고 리더십, 팔로워십 뭐 이런 식으로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교육들을 연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마찬가지로 성과평가 지표에 실무자들의 교육도 중요한 지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 참여자와 실무자 교육에서 이제 성과평가라는 부분이 조금 중요시 되는데 여러분들은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주제의 강의를 하러 오셨지만 그게 꼭 그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뭐 다양할 수 있지만 성과평가 지표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육을 모신 경우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 교육은 참여자 자립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 교육을 해서 사실은 근로가 주가 되는 자활근로 사업이지만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의 역량을 사실 바꾸기는 조금 힘들어요. 현장에서 학습되는 것들도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의 자립 의지를 돋구고 그리고 또 여기 이 시장이 아닌 다른 바깥 시장에서의 정보를 통해서 그분들을 자립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 충분 조건이고요. 그리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못 챙기고 안 챙기면 안 되는 겁니다. 성과평가의 이 교육의 부분은. 그리고 직무와 소양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구분이 없으면 성과평가에 이제 도달하지 못하는, 그걸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주로 어떻게 교육을 자활센터에서는 진행을 하는지 한국자활연수원, 그리고 광역자활센터, 그리고 자활센터 협회, 제가 만들었지만 흰색이라서 안 보이네요. 자활센터 협회에서 개설하는 교육을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금 저 앞전에 지역자활센터 협회의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죠. 그리고 한국자활연수원이나 광역자활 같은 경우는 교육 과정을 많이 이렇게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네. 스벅 음악이 나오네요. 스타벅스 음악.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여기 스토피아 같은 교육 전문 기관이라든지 이제 전문 강사님들, 여러분들과 같은 전문 강사님께 저희가 이제 의뢰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그 앞에 이렇게 언급된 곳들은 한국자활연수원은 어떻게 보면 전국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역자활이나 자활센터 협회 같은 경우는 지역에도 각기 있기 때문에 이 두 곳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스토피아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강의를 의뢰드리는 경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사실은 지금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 자활센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센터도 23년도 스토피아랑 연간 계약을 해서 강사님들을 모시고 했는데 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매해 조금 변경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자활센터에 강의를 하시게 되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풀기는 사실 어렵지만 이 변경되는 내용들,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숙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간이 된다면 제가 나중에 이제 대리님이라든지 과장님께 조금 내년도에 바뀌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팁을 드리고 갈 생각이거든요. 예, 전달을 좀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교육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 지역 자활센터를 찾으시는 분들이 게이트웨이 교육 과정입니다. 아마 강의를 자활센터에 많이 하신 분들도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자리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게이트웨이는 제가 아무리 게이트웨이라고 검색을 해도 이거밖에 안 뜨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처음 모여서 이렇게 막 다져지고, 거기서 이렇게 쪼개지기 전에 처음에 사전 오리엔테이션 같은 그런 교육으로 따지면 오리엔테이션인 느낌일 것 같아요. 게이트웨이 교육 과정이 있고요. 자활의 첫 관문이죠. 게이트웨이 참여자 교육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뻗어나가면 사업단, 아까 말씀드린 사업단으로 배치가 되신 상황입니다. 다음이 지금 보시면 사진에 뭐 편의점, 커피, 뭐 이렇게 재활용 분리하는 이런 사진이 있는데, 이런 자체 이제 사업단과 그리고 이 사업단 참여자분들을 모아서 하는 집합 형태의 센터 참여자 전체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뻗어나간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을 오늘처럼 이렇게 한데 모여서 강의를 하게 되는 전체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근무하는 실무자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상에 따라서 좀 교육에 접근하는 방식들이 좀 달라지실 수 있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 좀 이제 뭐 강의를 많이 해보신 분들한테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보통 게이트웨이 과정과 사업단 교육, 실무자 교육에서 어떤 교육을 좀 주로 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이수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이수하면 좀 좋을지 부분을 그냥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게이트웨이 과정에서는 보통 참여자분들이 오시면 자활센터가 뭘 하는 곳인지, 자활사업이 뭘 하는 건지, 아까 보셨죠?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렇게 해서 자기 지금 이렇게 내 컨트롤도 못하겠는데 막 이제 이야기를 막 쏟아내요. 사실 게이트웨이 과정의 설명을 제가 한참 교육하고 나서도 사업단 배치되고 나면 이렇게 저 그런 거 들은 적 없는데요. 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한 번 더 교육을 하는 게 저희한테는 너무 익숙하기도 한데, 일단 오시면은 정신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저희는 막 쏟아냅니다. 게이트웨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오신 이곳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런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고 앞으로 자활근로라는 걸 참여하셔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이분들이 최근에 좀 저희가 게이트웨이 교육 과정을 하고 나면 ILP라고 해서 본인의 경로에 대해서 게이트웨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이렇게 앞에 서서 본인의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고, 게이트웨이 교육 과정 동안 어떤 것이 좋았습니다라고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저희 해운대 지역 자활센터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자활센터가 다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때 저희가 이제 실무자로서 참여자분들의 반응을 보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좋았다.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데, 성격 검사라든지 본인의 심리를 조금 표현할 수 있는 활동들, 뭐 도형 심리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요새는 뭐 사군자라든지 MBTI라든지 간단한 그런 것들을 검사를 간략하게 해보고, 계신 분들 이제 본인의 성향을 내가 왜 이렇게 좀 뭔가 힘들었을까,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못했을까? 그거를 아주 객관적으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같이 옆에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랑 나눠보는 부분, 그런 것들에서 되게 나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내리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 성공을 위한 특강들, 뭐 이제 보통 이런 부분들은 강사님들이 해주시는 역할이 좀 커요. 자활 성공을 위한 특강, 뭐 거창하긴 하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사회에서 실패라고 할 수 있죠. 조금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고 오셨기 때문에 강사님들이 의지를 좀 붙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충분히 앞으로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붙돋아 주시는 그런 강의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안에 뭐 인문학 강의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이 커리는 사실 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저는 이제 저희 센터의 커리큘럼을 지금 보니까 보통 이런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단 그리고 센터 사업단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이제 분야의 자활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직무 교육,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취득 교육, 그리고 약간 보수 교육 형태 말씀드린 직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단 안에서도 같이 이제 근로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잡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통 문제, 감정 조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팀워크를 좀 강화하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서로 좀 잘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 번씩 이런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창업 준비를 위한 실전, 보통 뭐 이력서 작성법 아니면 자기소개서 작성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교육들을 사실 사업단 팀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다 보면 조금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제가 저랬는데, 내가 이제 저 참여자가 그랬는데, 저래서 저런 거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학습이 좀 되는데, 각각의 이 많은 사업단 실무 참여자분들을 다 이렇게 한데 모아서 교육을 하다 보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돗대기 시장 같은 느낌이 들겠죠. 네, 그래서 강사님들 오시면 여기 막 무슨 분명히 왔을 때 이런 사업단에 근무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어서 왔는데 전혀 막 호응이 없고, 예를 들기도 좀 애매모호하고 그런 분위기들이 좀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자활센터가 그 사업단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각각 사업단의 운영에 따른 뭐 이제 시기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스케줄 부분, 교육받는다고 사실은 현장을 접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몇 명 보여서 이제 집체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죠.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방학 때 참여자분들이 조금 한량하기 때문에 7월, 8월, 11월, 12월, 1월 이럴 때 학교 참여자분들을 그때 이제 그 시기에 교육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장형 사업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력을 사실 빼기가 조금 어려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을 이렇게 한번 닫는 날 모아서 교육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참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교육이 근로로 인정이 되거든요. 근로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교육만 억지로 받으러 왔다, 분명히 표정은 진짜 억지로 와서 앉아서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분들 다 급여가 나가는 날입니다.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급여가 나가는데도 그런 건 좀이 쑤신 거죠. 워낙 이런 교육을 받는 게 이제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막 15분 앉아 있다가 막 나가고 담배 피우고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교육이 워낙 이제 받으시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분위기를 그런 좀 이색적인 분위기를 좀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사진에 저 사진은 실무자고요. 다른 실무자를 사진을 넣기가 애매해서 제가 저렇게 제 사진을 넣었는데, 저는 이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제가 약간 간단하게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사업단 참여자분들하고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고,
근데 저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건 제가 사업단에 가서 이제 현장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사에 뭐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노가다야? 아, 슬프네요. 노가다라고 얘기하니까. 일단은 멀티라는 약간 그런 마인드로 저는 일단은 하고 있는데 다양한 이색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처럼 뭐 교육을 하기도 하고 막 영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워낙 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교육도 좀 다양하게 많이 받죠. 그래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비전이나 미션이나 아니면 조직력을 좀 강화하기 위한 실무자도 참여자분들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각기의 사업단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격이 너무 다양해요. 어떤 사업단은 뭐 매장형 관리하는 사업단 완전 장사꾼처럼 실무자들이 막 영업을 하러 다니고요. 재활용 뭐 선별장 가면 막 엄청 시끄러운 데 가가지고 막 같이 분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단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분들을 딱 모아놨을 때 너무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업종, 직급별 전문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실무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뭐 그 편의점이나 커피 이쪽을 관리를 하려면 현장 분위기랑 현장이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과정들을 다 이해를 하고 관리하고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당 사업단 교육들이라든지 그런 전문 교육을 이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그런 이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법정 의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이제 저희가 법정 의무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참 강사님도 오셔가지고 1시간 안에 막 한 5가지를 때려 집어 넣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되게 곤란해 하시던데 저희도 오면은 매년 듣는 교육인데도 참 노력해 주시는 강사님들이 참 감사하네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제 뭐 재미있다 없다 막 이런 평가 낼 때 조심하겠습니다. 예, 제가 바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지금 게이트웨이 과정 좀 제가 이제 아까 그 교육 대상을 세 분류로 나누었는데 교육 대상 분들의 좀 특징을 조금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활 사업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정보를 좀 제공하는 교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강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자활센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 오시면 본인들이 더 힘드세요. 저희도 사실 한 번씩 강사님 오시면 어떻게 강의해 주실까 참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 조마조마하죠. 아쉽죠. 막 실수하시진 않을까. 한 번씩 참여자분들한테 조금 심리적으로 툭 건드리는 말을 해서 상처를 주셔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이분들의 특성이라든지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벼운 진단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포용적인 인간관계를 조금 맺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패를 좀 많이 경험하시고 전부 다 주변이 다 적대감을 가지고 지금 누가 나에게 사기치지 않을까, 누가 나를 이제 헐뜯지 않을까 그런 방어적인 자세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서 뭐 사지육신 멀쩡해서 근로를 하러 오신 분들이다 하더라도 그분들 중에 간혹 작은 장애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건강에 약간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시고 강의를 좀 해주시고 그분들을 좀 포용해 주시는 응원해 주시는 그런 교육들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체, 정신건강, 가족의 해체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인한 무기력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좀 의지를 돋구다주는 그런 교육들, 그런 것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육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업단과 센터 참여자 전체 교육에서는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부정적인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강의하러 못 오실 것 같은데 자활센터에서 강의 의뢰 들어오면 안 오신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소속 사업단 직무와 관련된 자체 교육은 홍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연간 교육 이수 시간이 많아서 교육 참여에 대한 그 피로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네. 지금 밑에 제가 넣어놨지만 성과평가 기준 연간 총 이분들이 28시간을 이수하셔야 돼요. 이렇게 교육을 늘 하시고 받으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이 시간 자체가 뭐 길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일하다가 막 갑자기 와갖고 교육 받아야 된다 해서 와가지고 앉아있는 이분들한테는 그 시간이 되게 고역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집중도가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 평균 3년차 이상 되시는 참여자분들은 교육 자체를 식상하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연간 이제 이수해야 이게 연간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들은 강사님 다음에 또 듣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강사님 어떤 스타일인지 저희보다 더 파악 잘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얼굴만 보고 이제 딱 저 강사님 아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도 이제 막 열심히 모셔놓고 좀 약간 그런 게 있죠. 5년 최대 5년까지 자활근로를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5년을 더 오시면서 교육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늘 스토피아에 좀 의뢰할 때 새로운 강사님 이게 이런 의미예요. 뭐 그 강사님이 솔직히 강의력이 떨어져서 뭐 이렇게 해서 못 모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오해하지도 마시고 서운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는 게 이분들이 너무 이제 베테랑 교육 수강생으로서 베테랑이라서 저희가 또 뭐 이렇게 할까봐 미리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취업 창업 정보를 조금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익숙한 강사님도 있는데 사실 실생활에 조금 오셔가지고 실생활에 좀 도움되는 강의 해주시니까 최근에 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걸 뭐 물어보시면 이렇게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한데 어쨌든 뭐 정리정돈이라든지 자산을 조금 재무 관리를 좀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요새는 뭐 이렇게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유용한 이제 앱이라든지 뭐 약간 그 스미싱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 차단할 수 있는 거 그런 정보들 조금 유익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 교육을 사실 직무로 하기는 어렵지만 소양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 교육으로서 그런 교육들 좀 많고요. 뭐 딱딱한 교육을 하더라도 강사님들의 그 역량으로 전달을 좀 재미나게 해주시고 예를 많이 들어주시고 진행을 잘 해주시면 좀 호응도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적으면서 그냥 이랬어요. 참신하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실무 활용도가 높은 교육. 그냥 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여기에 이제 실무자들 교육인데 지금 약간 빠져는 실무자 교육이거든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재밌으면 됩니다, 일단은. 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거 너무 무리한 부탁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적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좀 빨리 맞춰주시고 재미있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들이 역할에 대한 이해를 좀 기반하고 계신 강사님들이 오시는 게 좋습니다. 참여자분들도 그런데 저희 실무자는 또 어떻겠어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자활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참여자분들에 대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이제 강의를 기획하고 강의를 진행하면 조금 많이 이야기를 풀어나갈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더 나은 또 강의를 또 제안을 드릴 수도 있고 현장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도 적지 않은 시간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연간 40시간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아까 제가 이제 한국자활연수원 이건 약간 전국적인 거죠. 자활연수원과 광역자활과 이제 자활센터협회 요 두 곳은 이제 광역 단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 세 군데에서 진행하는 교육 20시간은 필수로 이수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20시간에 대해서는 외부 스토피아 같은 교육기관을 의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개설한 교육만 20시간.
그 외에 20시간은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사협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직무 연관성 있는 기관에서 듣거나 스토피아 같은 곳에 의뢰를 해서 조직력 강화라든지 뭐 그런 교육들, 리더십, 팔로워십 뭐 이런 교육들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강사님들한테 좀 부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시면 조금 이제 요청드리고 싶은 건 교육을 하러 오시기 전에 스토피아를 통해서나 자활센터 실무자에게 좀 질문을 해주세요. 기회가 되신다면 어떤 사업단 소속의 참여자분들이 몇 분 교육을 참여하시나요? 라고 좀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강의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소속 사업단이 막 이제 뭐 편의점 사업단인데 거기 가서 이제 또 생뚱맞은 예시를 들면 전혀 공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집합교육이라 할지라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원수적으로 수적으로 많은 수강생이 이제 오신 그런 교육 대상에 오신 교육 같은 경우는 그 사업단들을 각기 조금 챙겨주시면서 이야기를 예시를 조금 들어주시면 되게 공감을 많이 가져하세요. 저희가 교육 시작할 때 어느 무슨 사업단 오셨나요? 무슨 사업단 오셨나요? 무슨 사업단 오셨나요? 오늘 교육 잘 들으세요 하고 뒤돌아섰는데 쉬는 시간에 오니까 팀장님 왜 저희는 안 불러줬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어 죄송해 했는데 하다못해 그런 거 사소한 것도 조금 우리 사업단은 인원수 작다고 좀 챙겨주지도 않나 이런 게 좀 있어요. 좀 적절한 예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사님들도 오셔서 한 번씩 챙겨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 커피 사업단에서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진짜 커피 내리시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집체 교육과 집단으로 이렇게 많이 교육생들이 많은 곳은 이렇게 지금처럼 배열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강사님들 자체적으로 그럼 사업단별로 좀 조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뭔가 어떤 교육 자료를 준비해 오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 인원이나 교육 그 주제에 따라서 그거를 활용하실 수 있는 교육 강의 방식을 조금씩 반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요거 한번 물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협의된 교육 시간을 지켜주시고 교육생 반응을 살펴주세요. 이거는 뭐 시간 1시간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1시간 꼭 지키고 가세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실무자들이 늘 여기 이제 저희 대리님처럼 이렇게 교육 진행하는 중간에 계속 참관할 수가 없어요.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또 때로는 현장에 막 무슨 일이 있다 해가지고 막 불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교육이 끝났는데 실무자는 왜 언제 가라고 해도 되나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누군가 다른 실무자에게 전달해 놓고 외근을 나갔을 겁니다. 아니면 강사님한테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오늘 자체적으로 마무리해 주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이제 시간이 너무 싫어하는 교육을 싫어하는 지루해하는 표정들을 막 쏟아내니까 압박을 느끼셔가지고 막 한 10분, 15분 막 엄청 일찍 맡겨쳐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나 다음 운영을 위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지켜주시고 막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하고 사전에 10분 쉬기로 했다 하시더라도 15분 쉬셔도 되고요. 1시간 뭐 40분 하고 한 10분 쉬기로 했는데 30분 하시고 쉬는 시간 조금 일찍 가졌습니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분 이제 그 강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런 적절한 휴식을 좀 유도리 있게 하셔도 제 생각에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했죠. 보상물 이거 이게 참 별거 아닌데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이제 실무자 교육할 때도 강사님 오시면 이게 어찌나 그렇게 받고 싶던지 복권이랑 막 이런 게 별거 아닌데도 그런데도 이게 참 좋더라고요. 참여자분들도 이게 이제 강사님들 처음 오셨을 때 막 복권을 꺼내서 저 되게 신선했어요. 신선했고 몇 분 모시니까 몇 분들 많이 활용하고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상물 뭐 초코파이를 다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나눠주시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의 우여곡절과 다양한 이야기를 품은 교육생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사실 저희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 구성원 자체가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환자분을 혼자 부양하시는 청년층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뭐 중소기업의 사장님들도 오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 이후에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그런 우리 보통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도 오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히스토리를 가지고 오신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셔도 이분들이 각기 다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시고 예를 드시거나 어떤 사례를 이야기를 하실 때 조금 이제 다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는 없지만 좀 두리뭉실한 예시를 드시면서 그분들이 좀 자극이 되지 않는 부분들,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성소수자 그런 분들도 오세요. 그래서 좀 상처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 조금 모든 것들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시들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막 발끈해가지고 막 그런 분들을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거는 이제 강사님들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응원의 말이 교육 만족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강의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의에 임하실 때 그냥 가장 기본은 그건 것 같아요. 자활센터와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참여자들의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 사실 강의하실 때 거의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 거 아닐까. 그래서 오셔서 그분들의 의지를 돋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 좀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실제로 뭐 강의력이 좋다 안 좋다 이런 평은 잘 안 나옵니다. 그렇진 않고 강사님 참 따뜻하게 말씀 잘하시고 좋으시다, 되게 이제 내가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이 되었다, 뭐 그런 평가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항상 이제 참여자분들한테 응원해 주시고 따뜻한 시선 주시는 분들이 좀 교육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맞춰졌는지 모르겠는데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혹시 몰라서 준비한 페이지가 있거든요. 혹시 몰라서 준비한 페이지가 있는데 약간 사심을 담아서 좀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 해운대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라상점 센텀점이고요. 제가 몇 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뭐 사례관리팀의 팀장 업무를 또 하면서 다 걷어내고 이제 지금 이거 하나는 제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제가 3년째 하고 있는데 한 2년 동안은 그냥 온 데 다 막 그 빵 장사로 다니고 배달 나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이 또 이제 35분 정도의 오셨다 하시니까 혹시 사람 일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육하실 때 단체 다과, 음료 이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또 인스타그램에 지금 사진을 제가 따왔거든요.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주문하실 일 있으시면 주문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할인 좀 해줍니까? 할인요? 할인 말고 서비스를 더 드릴게요. 죄송하지만 그 서비스를 감안하셔서 그럼 주문하시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팔로우 하셨어요? 팔로우 하셨다고 제일 먼저 해주셨으니까 제가 나은 복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침에 출근하면서 복권 저 로또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복권도 제 돈 주고 사본 적 없는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반응이 좋아서 다행이네요. 네, 앞으로 강사님들 오시면 친절하게 응대하고 추운 날에는 따뜻한 음료를, 여름에는 시원한 얼음 동동 띄어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오시면 저를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